여러분, 요즘 주식, 부동산, 코인, 금 달달하시죠? 다 신고가예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자산 버블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카입니다. 예상대로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금리가 내릴지, 이번 금리는 우리한테 얼마나 큰 기회인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올해 처음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금리가 4.0에서 4.25가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금리가 내려갈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화면을 보실게요. 자, 이게 미국의 점도표라고 하거든요. 연준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점 하나하나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말하는 거고요. 총 19개가 찍혀 있어요. 연준 위원이 19명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보시면 점이 가장 많이 찍힌 곳, 이게 사실 연준 위원들이 원하는 금리예요. 그리고 여기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들이 가장 많이 찍혀 있는 곳이 현재 3.5에서 3.75 사이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4.0에서 4.25 사이고요. 여기 있죠. 지금 0.5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2번 정도는 추가로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년 걸 한번 보면 점들이 가장 많이 찍혀 있는 곳이 올해 목표 금리랑 다를 바가 없네요. 3.5에서 3.75 사이이긴 한데 여기 중간에 하늘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하늘색 같은 경우에 평균 금리인데 아무래도 점들이 요 위쪽에 많이 찍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평균 금리가 3.25에서 3.5 사이니까 내년에는 한 번 정도는 더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0.75 정도 갭이 있는데 그러면 3번 정도는 더 인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기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급하게 빨리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그 이유는 지금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 예방주사격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거예요. 다른 거죠.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총 4번의 선제적 금리 인하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24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거에 3번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자, 어떻게 됐죠? 95년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S&P 500이 미국 S&P 500이 약 40%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자, 그리고 98년도에는 금융이 불안해 하면서 금리를 똑같이 선제적으로 낮췄어요. 그랬더니 S&P 500이 약 20% 상승을 하고 다음 년에도 20% 올랐어요. 총 2년 동안 40%가 오른 거예요. 엄청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추고 나서 똑같이 주가가 오르던 찰나에 뭐가 생겼죠?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급작스러운 침체가 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돈을 많이 풀어서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24년에 침체를 막기 위해서 먼저 금리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S&P 500이 약 18%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금리를 또 내리고 내년에도 내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같은 패턴이 반복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기가 아닌 거죠. 오히려 기회인 거죠.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 우리가 사야 할 자산은 뭘까요? 어떤 자산을 사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부동산 불패니까는 부동산, 아니면은 요즘엔 서학기미도 많아졌으니까 미국 주식 많으시잖아요. 최근에는 금값도 엄청 올랐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돈은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자, 1등이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둔화가 심하지 않은 지금 같은 상태, 이때 금리 인하 초기 국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많이 자산이 불어날 수 있다. 이게 주식이고요. 특히 성장주를 중심으로 많이 오르는 편인데요. 성장주라 하면 IT나 최근에 AI,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통의 바이오, 전자, 이런 것들. 최근에는 로봇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채권인데요. 특히 미국 국채 쪽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세요. ETF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은 좋지만 수익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폭발적으로 수익을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낫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은 모기지 금리 하락.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봤을 때 약간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순위를 뒤로 내렸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뭐 금이나 코인도 있어요. 금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때 안전자산으로 많이들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코인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순위를 좀 낮췄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고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보다 더 위에다가 1순위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거는 사실 약간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올랐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주식이 1순위라고. 그렇다면 주식하면은 어디서 해야 되죠? 보통 요즘에는 다들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셨어요. 서학개미. 그래서 뭐 최근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최근에 또 아이온큐 이런 것들도 있죠. 팔란티어. 그러다 보니까 다들 미국 주식에 굉장히 쏠려 있으세요. 그런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글로벌 상승률 1위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입니다. 놀라셨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미국도 지금 신고가고 다른 나라도 신고가를 달리는 곳이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도 역사적 신고가예요. 자, 글로벌 상승률 1위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주식 격언이 있어요. 주식 격언 중에 주식은 대장주 그리고 신고가에서 해라. 이런 말씀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국장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 국장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자세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저평가.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얘기예요. 한국은 항상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뜯어보면 실제로 PBR, 그러니까 청산가치인데 청산가치가 1배 미만인 회사가 코스피의 68에서 69%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회사가 지금 500억, 700억 막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상법 개정이라고 적어놨지만 정확하게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중 상법 개정을 통해서 배당을 높이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현재 35%예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40에서 50%.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 정도로 배당 성향을 높이기만 해도 34%에 가까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다른 나라랑 다른. 그렇죠? 자, 그리고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일본의 예를 한번 보면 2012년에 아베노믹스 그리고 2023년에 지배구조 개혁 이 두 번에 걸쳐서 PBR을 재평가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2012년에 10,000포인트였었는데 지금
45,000포인트예요. 4.5배가 올랐죠. 우리나라가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상법 개정도 하고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소각시키고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약 10% 정도만 재평가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본같이 PBR을 재평가를 제대로 받았다. 그리고 저평가가 해소된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목표를 하고 있는 5,000포인트는 넘길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큰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권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원래 정권이 한번 들어서면 그 정권에서는 항상 밀어주는 주식이 있어요. 어떨 때는 부동산.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이에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증권사 사장들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정부가 주식시장에 돈을 몰리게 하는 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우린 빨리 노를 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인생 역전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우리나라랑 그리고 일본 현재 차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4월부터 쭉 오르기 시작해서 글로벌 대장주답게 1파가 끝나고 나서 지금 상승 2파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무릎 정도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2파가 더 나오고 조정을 받고 3파가 나온다고 해도 그 시간은 충분히 내년까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일본 차트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12년에 이때죠. 이때 아베노믹스를 했어요. 아베노믹스를 하고 나서 1년, 2년, 3년간 12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매해 한 40%씩 평균 올랐다고 보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2023년에도 PBR을 다시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거의 50% 가까이 올랐네요. 우리나라도 재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렇게 일본같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겠죠. 사실 코스피 5천도 꿈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국 금리 인하는 단순히 정책 변화가 아니에요. 앞으로 자산시장의 큰 흐름을 바꿀 신호예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이번 사이클의 최대 수혜 자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저평가, 정책, 수급 이 3박자가 동시에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자산들보다 정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고 얼른 이 흐름 위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브레이커였습니다.